정말로 창피하고 좀 불쌍한 것 같다를 정말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혹시 트리님 그때가 기억이 나세요? 창피함을 느낀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네, 느껴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막 얘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창피함이 느껴져서 그때 멈칫하면서 제가 갑자기 뭔가 그 상황에서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뭔가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 자의식도 들었고. 네, 이 말을 해도 될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아마 창피함을 느꼈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사실은 느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느꼈기 때문에 내가 피한 거죠. 사실 느끼니까 있었다는 건 알고 얼른 거기서부터 이렇게 마음을 벗어난다던가.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없는 상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그 감정과 같이 있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 싶은데 수박님이 되게 표정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되게 빨리 트린님이 창피함을 느끼고 지나갔어. 그랬을 때 이거를 그 상황에서 수용하면서 있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에 느낀 것은 예를 들어 수용한 것과 또 어떻게 다를까? 느꼈다는 걸 트리님은 지금 아는데 그 순간에 살짝 느껴서 이렇게 했다는 것 같은데 수용했다는 게 뭘까? 네. 그렇게 살짝 느끼고 갔다는 것과 그 순간 그 감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떨 것 같아요? 살짝 느끼고 간 게 수용이 아닌 이유와 그때 수용한다라고 하면 그 창피함 내가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 하는 그 창피한 감정을 수용한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금 떠올려 보시면 저는 그 스쳐 지나간 거는 사실 지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던져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아예 그냥 이런 거 느끼면 안 돼 이렇게 아예 던진 느낌이라서 그거는 정말 수용이 아니라 그냥 아예 제가 회피한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그때 수용을 했었다면 진짜 이거를 확인을 해보는 거 그냥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좀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좀 지금 나 되게 좀 부끄럽다 그냥 내가 좀 이런 불쌍하게 볼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좀 이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로 정말 어떤지 그런 걸 알아봤었으면 그런 게 좀 더 수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그 얘기는 트리님이 나의 어떤 약간 작고 창피해진 상황을 그 취약해진 어떤 상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연결해보는 그런 어떤 행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수용을 전제로 하죠. 수용을 하니까 인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행동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되게 수용적인 접근이에요. 그런데 또 그 이 부분은 수용 플러스 행위를 그러니까 수용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해서 어떤 행위까지 옮겨간 뭔가 실천을 한 그런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좁게 봤을 때 딱 수용이라는 순간에 뭐가 있을 것 같은지 혹시 느껴지세요? 저는 약간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트리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약간 창피함을 느꼈다 했을 때 이게 확 던져버리셨다는 거에서 약간 그때는 그럼 느끼면서 던졌고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던지는 게 아니라 약간 그걸 껴안아서 나 지금 좀 창피하구나 내가 지금 불쌍하게 보일까봐 좀 걱정이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 되새김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그게 그 순간의 수용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감정과 같이 있는 거야.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느낌, 지금 몸에 어떤 느낌이 있네. 근데 그거를 불편한 느끼고 빨리 얼른 이렇게 지퍼 딱 잠가서 딱 채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이렇게 손을 대고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 있죠. 그런 상태로
머무르는 걸 의미해요. 여기 아무것도 가하지 않고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지? 이거는 주변이랑 상관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잠깐 내 주의를 여기로부터 어디로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수박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내서 지금 어떤 몸의 느낌들이 있구나. 지금 내가 좀 창피하네. 혹은 그런 거 몰라도 좋아요. 그때 그냥 순간 있는 뭐 화끈거림이라던가 뭐 긴장이 되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좀 원초적인 어떤 감각 같은 것들과 함께 있는 거. 또 그러다 보면 조금 지나면 바로 지금 내가 굉장히 좀 창피하구나. 이거를 아닌 척하고 할까 말까 하는 의도들을 막 마음에서 내내 뭐 이렇게까지 알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줘요. 그 순간 되게 진실하게 지금 내 안에 있는 과정에 색깔 입히지 않고 그 다음에 덮어 씌워버리지 않고 없는 것처럼 묻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거짓이 없는 상태로 머무는 걸 의미해요. 저도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약간 수용한다라고 하면 되게 보편적으로 약간 막 화가 나. 그래, 나 화났어! 뭐 이게 약간 수용처럼 또 약간 여겨지는 느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분노와 같이 있는다라는 게 분노하면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거를 막 어떻게 그렇죠. 분노를 줄이지 않아요. 분노 나는 상태를 그대로 내가 두고 알아차리고 있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그걸 부린다면요? 이게 네. 아까 크리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지점이에요. 수용 플러스 해결. 수용이랑 해결은 사실 다른 과정이거든요. 수용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의도를 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이건 표현을 해야 돼. 혹은 이건 표현 안 하는 게 낫겠어. 혹은 이거는 말로 돌려서 표현해. 이건 아주 그냥 내 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어. 하고 그 뒤에는 어떤 그 행위를 취하던 이거 자체가 수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수용을 한 결과 내는 의지죠. 수용 자체는 화가 나면 나는 대로 화가 뭐 더 심해지면 심해지는 대로 그냥 수용 자체는 그것과 함께 머무르는 걸 의미해요. 그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래야 그것과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화를 막 내는 때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 막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선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래 난 지금 분노해 라고 수용을 하지만 난 집어던지면서 분노할 거야 라고 하면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집어던지는 거는 좀 안 하고 일단 좀 수용하고 같이 머물러 볼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수용이 꼭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든 게 한번 호흡을 한번 할 수 있는 좀 여유만 있어도 좀 수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초, 네. 2초, 1초도 가능해요. 1초 안에도 굉장히 강렬한 감정은 쫙 신체 감각으로만 알아차려도 수용을 하고 이렇게 같이 머물고 나면 또 그것이 약간 변화되거나 사라지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혹은 강도가 약해진다던가 물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죠. 근데 어떤 태도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순간들에. 근데 보통 수용을 하게 됐을 때 더 빨리 지금 했던 경험이 그 자체로 다발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많이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 한 번이면 충분해요. 들숨 한 번에 날숨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사실 반응하는 뭔가 진짜 뭐 회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짜 뭐 화를 상대한테 팍 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반응까지 정말 순식간에 감정이 확 올라오면 그 반응이 바로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어쨌든 딱 그 순간 호흡 한 번만 해도 그 무의식적인 게 살짝은 의식적인 걸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 진정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 확 집어던지는 아까 트윈이 말한 확 집어던지는 그 시간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가 수용을 하던가 수용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현상적으로 수용은 그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수용을 하는 태도를 가져오는 걸 의미해요. 그러고 나면 어떤 감정은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다른 감정보다 더 많이 수용이 되겠죠. 다음에도 또 수용하기가 더 쉬울 거고.
근데 아유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제가 수용은 좀 더 길고 오랜 시간이 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하면 뭔가 이렇게 꾹 이렇게 참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참아야 되고 이거를 오랫동안 뭔가 힘든 거를 봐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방금 정말 그 반응하는 속도만큼 그 짧은 순간에도 내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더 신선하게 와닿았고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런 말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자기 수용이라는 거. 나는 이렇고 이렇고 이런 스토리가 있고 나는 그래서 이런 점이 있지, 이런 사람이지를 수용하는 거에는 아까 추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간들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수용은 결국 이 수용이라는 과정, 그 순간순간의 마음의 어떤 태도들, 마음에서 내는 방향성, 얘네들이 모여서 쌓여서 나는 그래 이런 사람. 왜냐면 나는 그 순간순간의 그 감정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였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혹은 나는 이런 경향이 있지. 나는 좀 이렇지가 되는 거죠. 이거에는 혹은 뭐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어떤 감정이 사실 나는 이제 그 감정을 수용해. 그럼 창피했어. 화가 났어.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 수용이라는 것 자체는 매 순간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것과 매 순간의 수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매 순간의 수용이 조금씩 이어지면 그게 그 과정 자체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였을 때 나라는 어떤 경험, 개념 안에서도 그것들이 있구나라고 수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간의 마음씀이 수용이라의 본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정말 트린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성폭행이라던가 정말 이런 것들 되게 트라우마틱한 경험들이 있는 경우에 내가 어떻게 그런 감정들을 수용할까요?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수 있어요. 뭐 순간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게 수용이 되려면 내가 그거 관련된 기억들이라던가 비슷한 느낌이라던가 혹은 갑자기 떠올랐을 때 오는 슬픔이라던가 분노를 만나는 그 순간순간 내가 수용이라는 걸 냈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나는 그거가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어느 날 생각으로 뭐 꾹 참아서 그게 수용이 된 날 오진 않겠죠? 수용이라는 게 진짜 되게 순간순간의 용기구나. 약간 진짜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트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의 창피함, 뭐 그 순간에 뭐 어떤 수치심 이런 거를 같이 있으려고 하면 전 싫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진짜 그 순간에 그래서 던지듯이 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호흡을 하면서 수용을 해서 이게 뭐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용기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오렌지 슬라이스 이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 다른 영상에도 있는데 오렌지가 이렇게 오렌지를 나라고 생각하면 어떤 오렌지는 썩어 있고 어떤 오렌지 막 흠이 나 있고 어떤 오렌지는 깨끗하죠. 사람들이 내 오렌지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오렌지를 빨리 흠이 없는 걸 바꾸고 싶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수용을 못 해요. 그죠? 근데 그 사실은 오렌지 하나는 슬라이스를 이렇게 잘 이렇게 잘라놓은 매 순간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놨다고 하면 그러면 이 슬라이스 하나하나에 얘는 오렌지는 아니죠. 그래서 그 슬라이스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의 경험들을 내가 인정을 한다면 그저 수용을 한다면 그거는 오렌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불평하는 것과 달라요. 슬라이스 하나는 그냥 그 하나의 슬라이스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순간순간의 경험에 대한 느낌이에요. 경험들을 내가 선택하냐 안 하냐 이런 느낌의 감정이 지금 여기 현존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밀어낼 것이냐 수용하고 같이 그냥 머무를 거냐. 그런데 이거를 쭉 이어서 이 슬라이스를 꿰어놓으면 오렌지가 되듯이 쭉 이어보면 나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난 이 오렌지가 마음에 안 들어는 바꾸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사실 그 슬라이스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내가 수용하는 걸로 가는 거는 좀 더 내려놓고 어떤 하나의 현상 뭐 마음이면 마음의 경험 뭐 몸이면 몸의 경험으로 접근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수용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또 되게 명상적인 접근이기도 하죠. 순간순간의 호흡이라던가 몸의 감각이라던가 오는 느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계속 수용을 냈는데 결국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모여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본인을 더 수용하게 되니까요.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오렌지 하나가 아니라 흠이 있는 오렌지가 아니라 그냥 뭐 흠이 있는 슬라이스 부분도 있고 뭐 아닌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에 그냥 경험들이죠. 나라는 것도. 근데 걔네를 모으면 또 오렌지는 있어요. 맞아, 그쵸? 그렇지만 나의 어떤 그 어프로치가 다른 거죠. 무엇에 대고 수용할 것이냐. 내 인생을 다 바꿔주세요. 나의 과거를 바꿔주세요는 어려워요. 그걸 언제 수용해요? 나에게 이런 건 어려워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오는 느낌, 감정, 의도, 몸의 감각 이런 것들은 나랑 상관없이 수용하려는 마음을 낼 수가 있죠. 물론 나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용기를 얘기하시니까 이거를 한마디 드리고 끝낼게요. 용기에 대해서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취약함이 없는 용기란 없다. 그리고 불확실성, 감정적 노출, 위험을 안고도 진실되려 할 때 우리는 누구나 취약함을 느낀다. 따라서 취약해질 수 없다는 것은 용기가 없다는 거다. 그리고 불확실성, 감정적 노출, 위험 앞에서 진실하기를 포기한다는 거다. 수용에는 이런 용기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험들, 감정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대할 때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 뒤에는 이게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던가 이거를 내가 느끼는 것이 나의 어떤 감정적인 노출이 된다던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인 불확실성이라는 느낌들을 우리는 느껴요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기를 꺼려하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 불확실성, 감정적 노출이나 위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수용을 하면 우리는 취약해져요. 그래서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 용기인데 취약해질 수 있는 게 또 수용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취약해지지 않고 내가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함께 머무르겠어요. 결국은 취약하기 싫어서 발버둥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경험들은 피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각자의 생각과 경험과 전제들을 나눠주셔서 굉장히 풍요롭게 경험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수용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좀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토크가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연이라던가 또 궁금한 경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이얼마인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톡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다뤄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